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343명으로 1, 2주 전보다 2, 3만 명 이상 줄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4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사망자는 76명 나와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 동안 계속돼 온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하는 점 등이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19일까지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폭우가 예보돼 있고 북부에는 거대한 사이클론까지 강타하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던 도시는 영국 런던으로 운전자들은 평균 156시간을 길에서 멈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시카고와 프랑스 파리, 미국 보스턴이 뒤를 이었고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방콕이 가장 심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전망치인 3%의 반토막 중이고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4,3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만 4천여 명, 2주 전보다 3만 3천여 명씩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만 4,223명, 해외 유입은 12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20명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75명으로 62.5%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0명으로 일주일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7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745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한 겹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응 조치는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게 돼버렸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첫 통화에서 쓴소리부터 오간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갖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한중 관계는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타이완행을 두고 중국은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도 양국 간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도 검색어 1순위였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더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 국민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 정지를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 조치도 일본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유엔이 비판적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여행객 심사 등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단순한 보복 성격임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7일에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칼라 드리스데일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긴급위원회 개최 일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도창으로 불렸던 M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데다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미국에서 급격히 확산하는 점 등을 WHO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냉동 볶음밥이 한 끼 식사로는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은 과다인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소비자원은 바나나와 우유 혹은 달걀과 곁들여 먹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방금 볶은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볶음밥.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로 영양 성분은 부족하고 나트륨의 함량은 대체로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열량은 기준치의 58%, 단백질은 61%, 탄수화물 62%, 지방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양은 부족한데 나트륨 함량은 대체로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들을 먹게 되면은 한 끼 섭취량이 아닌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을 먹게 됩니다. 이 제품을 비롯해서 25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이 한 끼 섭취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은 물론 열량이나 지방도 과다 함유돼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달걀 등을 곁들여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컵라면보다는 과일 등 또는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전자레인지로 포장재 조리하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며 꼭 그릇에 담아서 데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냉동 볶음밥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영양 성분 함량과 비례하지는 않았던 만큼 꼭 제품 뒷면에 표시된 하루 섭취 영양 권장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가 역대 5번째로 뜨거운 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잠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현지 시간 10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년부터 1900년대와 비교해서 섭씨 1.2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럽은 지난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사만다 버제스 기후변화 서비스 부국장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구온난화의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전기 생산을 늘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6.2% 늘어난 데 이어서 지난해 1.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과 교통 분야에서 각각 1.5%와 1.3% 배출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22%를 차지해서 20%의 석탄을 추월했는데도 온실가스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이상 급감했지만 2021년부터 봉쇄가 풀리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가뭄과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지반이 취약해진 상황이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주택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불어난 물에 속수무책 잠겨 있습니다. 차량 2대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도로가 꺼지며 구덩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벤투라 센타바바라 카운티 일부 지역은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운타운과 베버리힐스 도로도 물바다가 되고 캘리포니아 수십만 가구의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물난리는 3주째 이어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I'm still kind of in shock when we came back and saw the damage. I mean, that's just pretty horrific. 캘리포니아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로 치솟으면서 재난 대응 당국은 수천만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북부 세크라멘토밸리와 몬테레이 베이, 샌프란시스코만 주변 전체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수만 명은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지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폭우가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storm was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that it was here much longer. It was more intense. Because of the prior storm, the ground was much more saturated, which led to a lot more flooding and a lot more rescues because of the ground saturation.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우가 이른바 대기예강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상예보업체는 폭풍에 따른 재산 피해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캘리포니아 많은 지역에서 1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고 북부는 거대한 사이클론까지 강타하며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영국 런던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일릭스가 공개한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로 꼽힌 영국 런던에서는 운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156시간을 길에서 보냈고 미국 시카고가 155시간으로 파악돼 두 번째로 막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파리 138시간, 미국 보스턴 134시간, 콜롬비아 보고타는 122시간 동안 운전자가 한 해 동안 길에 멈춰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방콕 67시간, 타이완 가오슝 25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분석업체 일릭스는 전 세계 50개국 천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라고 예측한 데 이어서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은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금이 10조 원이 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속출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조성된 PF 대출금 7,231억 원의 만기가 오는 19일 도래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계약이 70%에 못 미칠 경우 상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 때마침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다시 꿈틀하는 데다 워낙 대규모 단지여서 보증을 통한 차환에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84제곱미터까지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둔촌주공이 이번에 혜택을 좀 볼 거다. 그래서 계약률이 좀 높아질 거다. 문제는 규모가 작고 부실 우려가 커 만기 시 차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입니다.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PF 단기 사채와 ABCP는 13조 8천억 원 규모. 다음 달과 3월 만기 도래분을 합치면 1분기에만 3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자금 시장 경색으로 통상 6개월 미만인 ABCP 만기가 더 짧아지면서 1분기에 대거 몰린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이 줄줄이 멈춰설 수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힙니다. 자칫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부동산 PF 보증을 강화하며 시장 부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PF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막자라는 게 1번 원칙이고요. 부실이 현재화된 PF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재구조화 작업도 같이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PF 단기 사채는 17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부실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결국 사업성 판별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 100곳을 구축하고 연내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엔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를 2027년까지 100곳 두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 거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소가 핵심인데 채소와 과일류, 도매 거래부터 시작하고 2025년 축산, 2027년 식품 양곡으로 거래 품목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약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소법이 제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산물 전문 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통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도 2027년까지 100곳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들어보셨죠?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특산물을 받거나 이색 관광 체험도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영호남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과 또 경북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뜻을 더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오는 4월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박람회 입장권과 다국적 의상 체험을 포함시켰습니다. 꼬막과 키위로 유명한 보성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연 염색 체험 관광을 제공합니다. 신안군도 갯벌을 활용한 생태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 특산물과 이색 관광 체험을 내걸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상생협약을 맺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 지자체에 5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 양 시도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각각 고향사랑 기부금을 오늘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자체마다 곡간과 인삼 등 지역 특산물과 함께 출향민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까지 답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부금은 문화와 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려운 고향을 도와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 영호남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영호남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내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선 전국 지자체에 5,000가지가 넘는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보신각종의 장엄하고 경건한 울림 속에 새해 맞이를 하셨을 텐데요. 보신각 종소리처럼 오랜 여운을 남기는 종의 울림은 특히 우리나라 종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톡 시간에는 보신각, 세종 등 다양한 우리 범종 제작에 기여한 한국 전통 범종 연구의 최고권이자 염영하 교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